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코인 관련 내용들을 보내드린 지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를 위협하는 친구가 하나 나타나서 제가 살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코인 인플루언서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지금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비록 저의 경쟁자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투쇼보다 나은지 이 친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리 갠슬러. 이 친구가 요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코인 관련 어떻게 코인을 투자해야 되는지 키를 안 가지고 있으면 네 코인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니 코인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립토 마켓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준수해야 한다 규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내보내는데 문제는 조회수가 100만이 넘죠 지금. 와, 영상 나갈 때마다 100만이 넘어요. 제가 살짝 부러울까 했는데 그런데 보면 직살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좋은 댓글은 하나도 없고 여기 크립톨로 이 사람은 존 디튼 변호사죠.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난 76년 동안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투자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아래에 있는 자산 자체가 증권으로 간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2차 거래가 설사 증권 거래였다고 해도 2차 거래가 또 투자 계약을 통해서 증권으로 간주된 적도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라. 그리고 게리 갠슬러 너 이 친구하고 어떤 관계냐. 너 사기꾼이네 뭐네 뭐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2018년에 MIT에서 강의를 할 때 내용 중에 여기 전체 코인 시장에 4분의 3 3쿼터라고 써있죠. 4분의 3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증권법에 맞춰 봤을 때 하우이 테스트를 거쳐서 4분의 3의 코인은 상품이다. 캐시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2018년에 MIT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위에 영상이 나오니까 옛날 영상을 끄집어다가 1대1로 비교를 하면서 이거 완전히 뻥쟁이 아니냐 이러면서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반죽이 좋은 건지 100만 조회수가 나오고 리트윗을 이렇게 하고 막 댓글을 다는데 다 욕하는 사람밖에 없는데도 꿋꿋이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대단한 멘탈을 가진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게리 갠슬러 향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이번에 눈앞에 놓고 있는 리플 소송이 매우 중요하겠죠. 만약에 리플 소송에서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사람 잘리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 의회의 의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밝혀질지 이런 것들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SEC가 코인베이스에게 자꾸 딴지를 걸고 소송을 하겠다고 겁박을 주니까 코인베이스 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SEC에게 직접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의 CEO,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아직까지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2021년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SEC한테 OK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거래하는 코인들 목록을 다 적어서 갖다 보냈는데 SEC가 보고 괜찮네 오케이 이대로 고 하고 OK를 줘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 거래를 했다 증권 거래를 했다 이렇게 소송을 한다니까 어이가 없다. 바뀐 게 있다면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록을 하라는데 등록 절차도 알려주지 않고 불분명한 그런 안개와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규칙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겠냐.
알려달라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쭉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싹 열리고 이 사람들 말에 고개가 저절로 그냥 끄덕여집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리 겐슬러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때 의원들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딱 하면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그러죠?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야. 그것만 대답해. 그러면 증권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쫙쫙 빠져나가서 슉슉 돌멩이 던지듯이 이렇게 얍삽하게 아주 저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정말 빨리 이번 기회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 미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리 겐슬러.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인베이스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국제거래소. 코인베이스 국제거래소가 이번 주에 론칭한다고 합니다. SEC의 크립토 크랙다운을 피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게리 겐슬러 눈치만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경쟁자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코인베이스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외로 뻗어나가는 코인베이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을 거래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C로 거래가 되는데요. 이걸 달러로 살 수는 없고 다른 거래소나 지갑에 있는 코인을 옮겨와서 USDC를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은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만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non-US, 미국이 아닌 지역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지난달에 버뮤다에서 코인 거래 라이센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암호화폐 참여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하원에서 크립토 비를 2달 안에 새로 내놓겠다라고 미국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켄리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다른 정치인들과도 연대를 해서 조율을 하면서 이번에 법안을 내놓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의회 안에서도 많은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자, 이제는 이번 달에 있을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소개합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비트코인 2023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기간은 5월 18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스피커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아서 헤이즈, 이 사람은 비트맥스의 창시자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패트릭 맥켄리, 이 사람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잭 말러는 스트라이크의 CEO 기억하시죠? 스트라이크 라이트닝 지갑 그거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비트코인을 외치게 될 텐데 기대가 되죠. 이렇게 레이저 눈을 켜고 힘이 응집되어서 뭔가 폭발력 있는 움직임이 탁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관련 잡지 회사인데요. 여기서 폴리곤 기반의 NFT 티켓팅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공연을 한다든지 이 티켓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티켓마다 좌석 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행사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하죠. 그래서 이걸 NFT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만든다면 아주 효율적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티켓팅을 해주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티켓마스터,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중간 업자들이 있는데 고생해서 죽어라고 연습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공연을 한다든지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이 친구들이 벌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업자들이. 그런데 NFT를 활용하게 되면 중간업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행사 주최 측에서 이 수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래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만약에 한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NFT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중간업자들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저렴한 티켓 가격을 제공할 수 있겠죠.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금리 인상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시장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런 파월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코인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화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어져야 할 건 되어지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